대법원 2021년 7월 21일 선고 2020도 10970 판결 사건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1. 형법 제48조에서 규정한 몰수, 추징의 대상인 범인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서 취득의 의미 형법 제48조가 규정하는 몰수, 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을 뜻하고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추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사업장 폐기물 배출 업체로부터 인수받은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매립하였다는 범죄 행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 추징한 사안에서 위 돈을 형법 제48조의 몰수, 추징의 대상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였다는 점, 즉, 위 돈이 피고인들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사이에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를 전제로 수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돈을 받았다는 피고인들 주장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피고인들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매립할 목적으로 돈을 받고 폐기물을 인수하였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위 돈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된 것이라고 본 원심 판결에 몰수, 추징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7월 21일 선고 2020도 16062 판결 사건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등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그 당시 반드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소급,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 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고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 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금품 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주체를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관련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및 약속, 이하 이익의 제공 등이라고 한다. 이익의 제공 등이 특정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되어 있음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장래에 있을 선거에서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선거운동의 대상인 후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장차 특정될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의 제공 등을 한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익의 제공 등을 할 당시 반드시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21년 7월 21일 선고 2021도 4785 판결 사건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1.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 방식을 등급분류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 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 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 방식을 등급분류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 내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에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에 지폐 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게임산업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 현실적 게임 이용자의 게임 참가 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 정도 등의 변경이 초래된 점, 위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 머신, 릴 회전류, 슬롯 머신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 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금 체계 변경은 등급 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 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게임산업법이 정한 게임물의 내용 및 등급 분류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19도 13010 판결 사건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 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 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이때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95조의 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의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 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95조의 2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사업 시행자가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내용, 그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 구도시정비법과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제78조 등에서 정한 주거 이전비, 이주 정착금, 이사비 등 이하 주거 이전비 등이라 한다. 주거 이전비 등도 구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서 정하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으로부터 정비 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서 결정되는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에서 정한 토지나 지작물 등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업 시행자가 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토지보상법 제43조에 따라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주거 이전비 등을 보상받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에 따라 주거 이전비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금 청산 대상자나 임차인 등이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 대상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토지보상법 제43조, 제95조의 2,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21도 3520 판결 사건명 사기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가 위 조항 본문에서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여 자신이 제공받는 역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역물을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 사업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의 조항이다. 여기에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다는 것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연결해주는 행위를 의미하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물을 다른 사람이 통신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 조항의 문헌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신이 매개되거나 전기통신 역물을 제공받은 타인이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을 요청하였거나 통신의 매개 또는 제공 행위에 관여하였던 경우에도 그 매개 또는 제공 행위는 위 조항 본문이 정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위 조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러한 행위는 금지된다. 대법원 2021년 7월 29일 선고 2021도 6092 판결 사건명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등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 행위의 의미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국 개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라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약국 개설 행위는 약사 또는 한약사, 이하 약사 등이라 한다. 약사 등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고 그 운영을 지배, 관리하는 등 종전 개설자의 약국 개설, 운영 행위와 단절되는 새로운 개설,
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약사 등이 아닌 사람의 약국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